왜 왼손으로 쓰면 안 돼요? 어? 아, 이윤자 씨 하는 얘기가 그래요. 내가 왼손잡인데 왼손을 쓰려가지고. 정성이 없다 보여요. 오늘 여기서 어떤 작업 하시나요? 예, 우리가 지금 주 업무가 오늘 예초 작업할 겁니다. 예초 작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이제 배수로, 가장 중요한 게 배수로니까 배수로 작업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나무들이 약간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을 정전기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외에는 이제 나머지 뭐 실내 청소, 소화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. 나는 문화재 관련된 일은 안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나무 이런 거 짤르러 다니고 예초로 다니고 하네. 그거 했다가 원래 젊을 때 문화재를 상당히 좋아했어요. 나 같은 경우는 문화재를 좋아해가지고 답사는 내가 많이 다녔어요. 대한민국 곳곳 다. 웬만한 데는 많이 알죠. 저는 여기서 하는 그 문화유산 보존관리하고는 정반대 일을 했었네요. 이 문화유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걸 이제 오늘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. 저는 이제 IT, 첨단 IT 분야, 기술 분야, 그리고 컴퓨터 그쪽에 그래서 기술직으로 근무했었죠. 여기 와서 정반대 일을 하게 되네요. 문화유산. 보존관리 일 하시면서 제일 보람차다고 느끼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? 저희는 일상관리 업무를 하는데요. 이제 현재 사람이 이제 사시는 곳에 가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이제 풀이 많이 자라고 했을 때 예초를 하고 나면 그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. 그렇게 기분 좋아할 때가 사실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아요. 남자들은 돈보다는 성취감에 산다고 하잖아요. 그게 바로 성취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. 너무 맛있네요. 저는 뭐 꼭 보람이라고 해야 되나? 조금 하긴 한데 왜 학교 다닐 때 국사책에서 이런 거 우리나라 국사에서 많이 배웠잖아요. 특히 뭐 여기 와도 관련되는 건데 고려 말편 그때쯤 보면 이제 그 공민왕 나오고 그럴 때 그 일제 이재현 영정이라고 국사책에 사진이 나왔었어요. 그 사람 설명도 나오고 지금 와 보니까 여기가 거기에요. 예, 학창 시절에 배웠던 그 내용을 다시 와서 여기 와서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고 그곳을 보존 관리해 준다는 거. 이게 참 저는 보람 있게 느껴져요. 근조 씨, 여기 새 집 하나 있네, 여기. 여기 새 집 하나 있어. 이게 새가 들어있기도 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새 알도 있고 그래요. 잘 봐야겠는데. 이게 배수로 이게 잘 끌려 이거 배 놓은 거 여기다. 됐어. 나도 다 끝났어.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지. 도구는 인간이 사용하는 거 나와서 사람은 사용 안 해도 돼. 그렇죠? 인간이나 사용하는 거지 사람은 사용 안 해도 돼. 들어가시고. 이게 뭐야? 소화기야? 뭐야?
왼손으로 쓸어서 미안해나? 예? 왼손으로 쓸어서 미안하다. 왼손으로 쓰면 안 된다며? 더. 더 있으면, 아니 그냥 처음 딱 더 있으면 이거 가요 이거 하고. 왜 왼손으로 쓰면 안 돼요? 아, 이윤자 씨 하는 얘기가 그래요. 내가 왼손잡인데 왼손으로 쓰려가지고. 정성이 없다 보여요. 그런 디테일까지. 아빠 찍어! 정성이고 뭐고. 이게 오른손을 결국은 옳다 그 뜻이군요. 그러니까 오른손, 바른 손. 왼손, 나 같은 오르지 않은 손, 왼손이면 바르지 않은 이게 손이라는 바른 뜻이에요. 손이요.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야. 응? 그렇죠? 다 생각하기 나름이죠? 그럼요. 이 사람 한문을 잘 응용을 잘해요. 물어봐요.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거. 아이고 됐고. 가요. 네. 아이고 뭐 이거 나가야 되지? 네, 맞아요. 아이고만. 저 데뷔자가 잘 갔어? 배 빙질 한번 해가지고. 아까 했잖아. 응. 아, 저기 가네. 거미줄만 뜯어. 여기 가네, 여기. 거미줄? 아니, 여기 바닥. 여기? 무슨 똥. 잠깐만. 어디 집에 좀 쓸 거예요? 아, 여기. 나 안 찍었어. 아, 좋습니다. 작업 사진을 들어가시고. 사람이 안 나오게 해야 되고. 규정입니다, 저희. 근데 이렇게 힘드시게 하는데 사진 다시 찍어달라기가 좀 그래. 어딘데 또 아까 왼손. 이렇게 해야 또 진짜 찍잖아요. 바른 손, 바르지 않은 손, 오른손, 옳지 않은 손. 이게 바른 손이야. 나는 이게 바른 손. 아, 얘도 해도 몰라. 어? 안 갖고 왔나, 수건? 했으니까. 야, 바른 손 찍어 빨리야. 안 찍으시면 돼. 저희 사목관이라고 문화재가 있다면 어디 계실까요? 아, 이거 참 기다렸던 질문이네. 이거 나오면 제 고향 동네 자랑을 할 수 있거든요. 제 고향에 예난 시남인데요. 거기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 그 유적지가 있잖아요. 거기 참 대단한 곳인데 보통 거기가 이름 붙여지기를 추사고택이라고 이름 붙여졌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추사 고택만 있는 줄 알고 고택만 보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어울리는 말 아마 추사 김정희 선생 유적지라고 해야 더 어울릴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참 그 추사 김정희 가문과 관련된 유적지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. 추사 고택을 비롯해가지고 옆에 보면 추사 김정희 선생 묘도 있어요. 사람들이 몰라요 거기를. 묘를 가면 사실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. 혼자 묻힌 뭐 단장묘인지 뭐 부인하고 같이 묻힌 합장묘인지 부인 이름은 뭔지 이런 거라든가 추사 묘도 있고 그 옆에 보면 또 추사 김정희 선생의 증조 할머니 화순홍 묘도 있어요. 이것도 문화재죠. 그거 있고 그 다음에 화순홍주 연료문도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넘어가면 백송 있고요. 많죠.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그 오석산이라고 예산에서는 용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산에 화암사라고 절이 있어요. 그 절이 옛날에 그 추사 김정희 선생 가문의 원찰이었거든요. 그 절이 나라에서 내려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 가문의 뭐 영광이나 이런 데 빌던 그런 절의 화암사가 추사 김정희 선생이 9년 동안 제주도에 유배가 있으면서 이제 글을 써가지고 편지를 보내요. 그 화암사가 지금쯤 어떻게 됐을 것 같은데 보수하거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아꼈어요. 그런 절이 그 추사고택 뒤에 그 오석산에 있어요. 화암사가. 그것도 한번 돌아보면 좋고 그다음에 그 뒤에 그 병풍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암각을 해놨어요. 지금 가로 돌봄 활동도 하는 그 추사 선생 필적 암각문이라고. 그거까지 돌아보면 참 코스가 좋죠. 돌아볼 코스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거의 몰라요. 추사 고택은 뭐 고택만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고 말기 때문에
그런 거 의미를 좀 알고 와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참 의미 있는 그 답사형이 될 거예요. 아주 좋은 코스도 좋고. 몰랐던 사실을 또 알겠네요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팀장님도 추천하실 데 없으실까요? 사은고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거기가 우리 조선시대의 전통 가옥이지만 우리 순수한, 우리가 변형이 안 된 조선시대의 가옥입니다. 장점은 뭐냐면 거기에 그 개울가 옆에 느티나무를 심었어요. 그거를 좀 잘라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주인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뭐 답을 안 하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집 뒤에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. 근데 집 앞에, 개울 건너 앞에도 아름드리 소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. 뭐라 할까, 우리의 그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와 그 정원과 자연적인 정원이죠. 그게 잘 이루어져 있어요. 그런데 느티나무가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. 근데 일반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각 마을에 수호신처럼 한 개, 선앙당 같이 한 개 정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? 거기는 개울가 옆으로 쫙 있어가지고 집을 가립니다. 그러니까 옛날 조상들이 해놨던 거에 거역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인데 상당히 그 조선 한옥으로서는 가꾸기도 잘 가꾸져 있지만 잘 돼 있어요, 구조가. 양반 집안 구조로서는 아마 이 지역에서 가장 멋지지 않을까, 조그맣지만. 그래서 좀 저는 사원고택을 추천하고 싶습니다. 팀장님이 사원고택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게 우리 것이니까. 느껴지시나요? 네.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? 나? 사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인구의 3% 미만이 이렇게 같습니다.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. 일단 그 어린이 교육부터 좀 다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 역사에 대해서. 선생님의 무슨 말씀? 네, 저는 이런 생각 좀 해봤는데요. 그 이제 어느 문화재나 문화유산 이런 데 찾아가면 이제 안내판이 항상 붙어 있죠. 안내판을 보면 일반인들은 대충 읽어요. 자세히 읽기도, 자세히 읽어도 또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.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더라도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,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사진 찍기가 좋으니까 꼭 사진을 찍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. 가서 집에 가서 몇 번 더 읽어봐요. 그거 내용은 짧으니까 그거 가지고 좀 공부 좀 해보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내판만 잘 읽어도, 그 내용만 잘 기억해도 그 문화유산을 자세히 또 알 수가 있거든요. 그렇게 자세히 아는 거를 가는 곳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하면 계속 쌓여요. 그럼 지식이 되는 거죠, 많은 지식이. 그러면은 전체가 이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고, 우리 문화, 또 우리 국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사실 모르면 또 뭘 안 보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가지고 그것이 쌓이면 이제 조금은 이제 알게 되고, 알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. 보이기 시작하면 재미가 나요. 그러면 이제 재미나면 우리 문화를 사랑하게 되고, 더 막 찾아가게 되고 보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그 출발점은 안내판을 이렇게 숙지하는 것, 그것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첫 걸음이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선생님, 문화재를 사랑하시는 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?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이 이 땀을 기억하고, 이양 문화재 관람할 바에는 제대로 역사를 인식하고, 그리고 보호하고 존중해줘야 돼. 아, 너무 좋은 말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선생님. 아, 힘들어, 근데. 사실 출퇴근 하면서 이민희 쪽에서는 역사 얘기를 좀 많이 해요. 어느 시대. 어떻게 됐고, 뭐, 얘기 많이 하니까 얘기해주고 그러는데, 실질적으로 이걸 알아야 여기 오신 분들 관람객들도 알죠. 그 대신 또 우리 안내판이라는 게 있는데, 안내판에 있는 것보다 조금 디테일해야 되겠죠. 그런 건 있어요. 그러니까 공부를 우리가 좀 해야죠. 그것밖에 모르는 거야. 여기 와서 이게 산문이다. 소설대문이 있네. 이게 왜 있을까? 아이고. 무슨 다큐예요? 아니요. 저희 사내 유튜브 그냥 홍보 영상 찍는 거예요. 그럼 극한 직업으로 타이틀을